장예원의 시네타운.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좋네요. 뭔가 금요일 단어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킬러의 보디가드에서 댄싱 인 더 문나잇 첫 곡이었습니다. 9877님, 댄싱 인 더 문나잇 언제 들어도 여행 간 것처럼 나른한 기분이 듭니다. 첫 곡으로 너무 좋네요. 간혁진 씨가 우리 이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아 보자고요. 평일도 인생이니까 라는 책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평일도 인생이긴 하지만 주말이 왜 이리 기다려질까요? 시네타운 가족들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금요일 잘 버티고 계신 거죠. 김영숙 씨가 예디 오늘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 같아요. 정빈 씨, 오늘은 모자가 커플이네요. 이 분홍방이랑.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굳이 안 보셔도 오늘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닉 퓨리, 사무엘 잭슨과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두 사람의 입단 배틀이 액션만큼이나 빅재미를 줬던 영화죠. 칠순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사무엘 잭슨은 로맨틱한 킬러로, 또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 킬러를 보호해서 법정까지 가야 되는 보디가드로 그 스페인 억양을 찰지게 고사하던 킬러 아내 셀마 헤이액도 매력적이었던 영화입니다. 이 편도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요. 킬러의 아내의 보디가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악당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스페니쉬가 난무하는 속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1편 못 보신 분들은요. 이번 주에 킬러의 보디가드 무삭제 특별판이 개봉을 했습니다. 예매율 순위에도 상위권에 올라 있더라고요. 올해 집에만 있던 시기라서 그런지 좀 답답함을 날려줄 액션, 시원한 액션, 스릴러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 예매율 순위 그리고 개봉 신작 소식은 2부 위클리 매거진에서 전해드릴게요.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설레고 행복해지는 영화계 소식,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시네타운 가족들 금요일이잖아요. 어떤 기분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이카운트 ERP, 농협은행, 올바른 소파 자코모,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유한양행 지르텍, 명륜 진사갈비, 현대 오일뱅크, 감탄떡볶이,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지벤세이프티,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원할머니 보쌈족발, 이부자리, 여주역 금호어울림, 결혼중개앱 여보야, 벤트락스겔 태극지야, 메리츠화재 상보험, 오로나민씨, 현대건설과 함께합니다. 씬 속에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 인생 자극 영화 시리즈. 오늘은 살 빼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 자극 영화, 내 안의 그놈입니다. 밥 먹고 나오는 길에 옥상에서 떨어진 학생과 부딪히면서 영혼이 바뀌어버린 조폭 사업가 판수. 졸지에 고등학생이 된 판수는 자기 몸이 돼 있는 비만 학생 동현이 평소 빵 셔틀로 괴롭힘을 당하고 역시 괴롭힘 당하던 여학생 현정이를 도와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판수에게도 특별한 인연인 현정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단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현정이를 불러내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둘이 등록한 체육관은 환불 없고 결석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너희를 가르칠 박만철 사범이다. 이거 그냥 환불해 주시면 안 돼요? 닥쳐라 여학생! 우리 체육관엔 환불 없고 결석 없고 자비 없다. 신의 퀴즈. 둘이 등록한 체육관엔 환불 없고 결석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2114님, 이게 빠질 수 없죠. 어이가 없네. 3229님, 포기란 없는 체육관이요. 8921님, 수건 없다고. 2502님, 연구 없다. 1712님, 연애 없다. 그리고 현석 씨는 밀당 없다. 정답은 자비였습니다. 5523님, 저도 운동 다니고 있는데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같아요. 절대 자비란 없다며 이를 악물게 만듭니다. 진선 씨도 자비 없다. 취업 준비하면서 좁고 좁은 취업문은 자비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도 또 쓰일 수가 있네요.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초미의 관심사 예매권, 영화 그 집 예매권, 영화 안녕 민우 예매권, 영화 조금씩 천천히 안녕 예매권, 뮤지컬 렌트 초대권 보내드릴게요. 어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점심 장사를 준비하시면서 부부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같이 들으신다고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오늘도 듣고 계신 거죠? 장소만 한번 받아볼까 봐요. 시네타운 가족들 뭐 집에서 듣고 있다, 침대다, 뭐 회사면 어느 회사에서 듣고 있다, 아니면 뭐 걷고 있다, 다 좋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장소 들려주세요. 6882님 과수원 봉숭아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효진 씨는 지도 판매 회사래요. 직원들 다 같이 매일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디 목소리는 기분이 좋네요. 은영 씨 헤어샵에서요. 손님 없지만 커피와 여유는 있습니다. 1252님 쇼파 한 구퉁이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기랑 항상 듣는데요. 지금은 멍하니 듣고 있어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 중이어서 작게 틀어놓고 몰래 듣고 계신다는 어머님들 계시고요. 또 치과에서 두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라고. 전영현 씨는 불금에 사무실에서 정적을 깨면서 듣고 있습니다. 5명에게 시네타운 홍보하고 있어요. 0738님 저는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미용하면서 강아지들과 함께 매일 듣고 있어요. 강아지들도 제 목소리 알겠죠? 5148님 여보랑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장소들을 보내주시니까 뭔가 현장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듣고 계신지. 1400님 바쁜 농사철이라서 농기계 소리 때문에 한참을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오늘은 조용히 사과 소금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진짜 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운전하실 때도 많이 들으시고. 6120님도 제주도에 있는 서울 농장에서 키위꽃을 수정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수정시켜야 열매를 맺어요. 다들 맛있는 점심 드세요. 8964님 디자인 회사요. 맨날 혼자 사무실에서 고릴라를 듣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네타운 들으면서 혼자 대답해요. 지금도 제 말에 대답하고 계신 거죠? 문자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0624님 남양주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면서 시네타운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모든 의료진들 힘드실 텐데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진짜 덕분에 우리 의료진분들 덕분에 우리가 빨리 편안한 생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네타운과 함께 해주세요. SBS 생활정보 날은 흐려도 오늘 서쪽 지방은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25도, 대전과 전주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지는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강릉 18도, 부산 20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집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 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고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일요일은 다시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고 더위도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위클리 매거진
매주 금요일을 알리는 시네타운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호 사모님, 난 이런 걸 생각해내는 분들이 네. 더 놀라워요. 저도 오늘은 뭔가 부잣집 고모님 스타일이세요. 이게 고모랑 이모랑 약간 다르거든요. 이모는 조금 더 친근한데 고모 살짝 무서운 거야. 맞아요. 고모는 오늘 약간 거리감 있죠. 약간 거리감 네. 있죠. 장영훈 씨도 지난주에는 선생님이던데 이번 주는 교수님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네타운 대학교인가요? 시네타운 대학교. 오늘 제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약간, 스타일인가 보네요. 강렬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모 알겠습니다. 교수님인 거 보니까. 자, 이번 주 극장에는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예매율 순위부터 살펴보죠. 지금 극장에 진짜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꼭 극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영화인데 예전에 개봉해서 그때 놓쳤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요새 극장에서 좀 영화 재개봉하는 영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매율도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위대한 쇼맨 같은 작품이 현재 지금 상영작 중에서는 실시간 예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킬러의 보디가드 이 네. 영화도 이번에 새롭게 좀 다시 재개봉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조금 더 편집본의 감독판 버전으로 개봉을 하고요.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은 지금 계속 꾸준히 사랑받고 네. 있고요. 또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날씨의 아이가 이번에는 더빙 버전으로 또 새롭게 개봉을 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날씨의 아이도 새로운 기록을 좀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작년에 5월 14일 날 이렇게 개봉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10월 30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0일이 넘게 계속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극장에서라도 한 관 이상에서 계속 날씨 아이를 꾸준히 상영을 해오고 있었던 모든 거죠.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 기록은 지금 라라랜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작품들이 세웠던 최장기 연속 상영 기록을 다 깨서 신기록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더빙 버전으로 새롭게 팬들 만족시킬 만한 이 목소리 더빙 연기가 아주 일품이라고 하니까 이 작품 또 다시 한번 극장에서 보시는 분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빙판은 또 다른 느낌이 완전히 있어서 다르죠. 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빙판 보고 오고 싶네요. 네. 신작 중에서는 어떤 영화가 또 예매율 1위일까요? 예, 신작 중에서는 맞춤형 시간 여행을 떠나는 영화 카페 벨 에포크가 지금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 자체가 네. 맞춤형 시간 여행 모두가 그렇죠. 꿈꾸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저런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100% 고객 맞춤형 핸드메이드 시간 여행을 설계하는 앙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노년이 된 빅토르라는 인물이 딱 하룻밤에 시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의 눈앞에서 정말 이 카페 벨 에포크에서 꿈에 그리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는 바로 그날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뭐가 이 영화에서 재미냐면 딱 날짜 장소를 딱 얘기하면 일단 그 장소와 시간으로 나를 보내줍니다. 그 장소. 무조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뭐 해밍웨이가 이제 파리에서 되게 그 살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 해밍웨이랑 술 한잔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면 내 눈앞에 해밍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슬쩍슬쩍 등장을 해서 그 역사 속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되게 재미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카페 벨 에포크라고 하는 이 벨 에포크라는 말 자체가 이 프랑스가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기 전까지 네네. 정말 융성했던 그 프랑스의 문화를 기리는 어떤 아주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빅토르도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점점 약간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롭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랬던 빅토르가 이제 그
그날 바로 그날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씩 자신의 활기를 찾고 또 생명력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서 보는 내내 되게 좀 기운이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아, 네. 좋네요. 이게 아들이 마련한 선물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뭔가 더 찡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나의 베레포크는 언제인가 카페 베레포크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작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영화죠. 네. 강추 영화. 네, 제목이 딱 귀에 박힙니다. 나는 보리. 맞아요. 예, 이 보리가 누구냐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소녀인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보리는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의 이제 귀와 입이 되어주죠. 뭐 짜장면, 피자 시킬 때도 이제 보리가 있으면 예, 전화 받고 가능하죠. 예, 시켜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보리가 가족들과 함께 자신도 소리를 잃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지금까지 장애를 다룬 영화들은 약간 장애를 소수로 다루면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보리는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영화들과는 정반대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리가 자신만 들리는 이 소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들에 대한 교정도 정말 잔잔하게 감동적으로 해주는 작품인데요. 김진유 감독님이 만드셨고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또 영화에 담아서 그 감동의 어떤 폭 그리고 물결이 엄청 거세요. 이 영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 영화 저도 그리고 편집장님도 정말 강추하는 영화예요. 나는 보리 시네타운 가족들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퀴즈 네. 나가야죠. 자, 딱 하루만 과거의 어떤 날로 떠날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영화고요. 카페 이름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어로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번 카페 벨 에포크, 2번 카페 시네타운, 3번 카페 벨 에스푼.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영화인데요. 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프랑스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1번 카페 베레포크, 2번 카페 시네타운, 3번 카페 벨 에스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영화계 소식을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요. 뭐가 있을까요? 자, 전주국제영화제 그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전주국제영화제가 온라인 극장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 국내의 OTT 서비스 웨이브라는 채널과 같이 온라인 극장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에서 국제영화제 중에서 이 온라인 상영을 실제로 한 건 이번이 최초예요. 앞으로도 이게 어떠한 새로운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는 것을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극장에서 상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좀 언컨택트의 시대에 새롭게 영화제가 관객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영화 해외 초청작 96편을 이제 집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작품들 물론 이제 비용은 당연히 이제 극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온라인에 결제를 해서 보는 거죠. 예,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장편 영화랑 한국 단편 이렇게 묶음 상영은 7,000원이고 해외 단편은 편당 2,000원
으로 이제 영화를 오.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인 것 같고요. 이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영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네네. 되는데 우리나라 이 한국의 이런 서비스들이 그런 보안 문제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관객들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영화제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화를 많이 봐야 또 네. 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에 직접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볼 만한 영화들을 집에서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좀 새로운 더 많이 영화를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황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네. 이게 또 간편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그럼요.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도 이번에 좀 흥행이 되고 뭔가 좋은 점들이 맞아요. 있다면 나오면 동시에 될 할 것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맞습니다. 보고 또 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대종상 영화제네요. 네, 대종상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좀 계속 됐었잖아요. 6월 3일 날 개최합니다.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사회적 안전 때문에 맞아요. 무관중 영화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관중으로 사실 영화상을 개최한다는 게 되게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관중 없이 영화상을 시상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후보작들은 쭉 말씀드렸고 자, 이 작품들 중에 이제 누가 상을 받으실지 여전히 좀 궁금하고요. 기대됩니다. MC는 이휘재 씨와 한예진 씨가 선정이 됐다라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래 다 같이 막 축하해주고 그렇죠. 일어서주고 이런 맞아요. 모습을 올해는 아쉽게도 못 볼 것 그렇죠. 같아서. 올해는 조금 아쉽게 못 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것도 코로나19 여파의 뉴스이기는 하네요. 네. 미션 임파서블 벌써 시리즈 7을 찍고 있어요. 이 시리즈는 언제까지 갈지가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쭉 가는 쭉 건데. 가야죠 이건 뭐. 네, 미션 임파서블 7에 출연하려고 했던 니콜라스 홀트가요.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고 그 자리를 에사이 모레일스가 채운다라는 할리우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니콜라스 홀트랑 이번에 톰 아저씨랑 어떤 또 궁합을 보여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내용이기는 했는데 하차하게 되고 이 에사이 모레일스가 톰 크루즈랑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영화들의 촬영 일정들이 계속 밀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7 같은 경우도 아직 촬영 일자를 정확하게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니콜라스 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훌루의 새로운 시리즈 더 그레이트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 2 촬영을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자칫 영화의 이 촬영 스케줄 때문에 본인이 누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미션 임파서블 7은요. 원래 내년 7월 7에 맞춰서 7월 개봉하려고 딱이었는데. 네, 했었는데 지금 개봉을 일단 그 내년 11월로 미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밀리는 작품들이 있는데 교통정리 어떻게 할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배우나 제작자들의 입장에서도 자꾸 밀리고 겹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게 삐그덕거리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 고난도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이인숙님 카페 벨 에포크. 어려운 걸 이렇게 맞추셨어요. 나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30년 전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바꾸고 싶은 순간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았던 순간으로 갈까 네.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네, 이인숙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년 전에. 네. 5901님 마음 같아서는 2번 카페 시네타운으로 가고 싶지만 1번 베레포크입니다. 네, 정승희님
1번 카페 베레 포크. 갑자기 포크 꺼내서 소세지를 먹고 싶은 이유가 뭐죠? 점심시간이거든요. 네. 곧 시네타운 끝나면 네.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혜연 편집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좀 그래도 밝은 소식들이 더 있을 많지 거예요.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영화 개봉 소식들이 줄줄이 있어서 맞아요. 예, 좀 신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네타운 초대석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은영 씨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일이 착착 잘 붙네요. 키보드와 마우스 움직이는 제 손이 엄청 신이 났습니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